열대지방 섬나라에 사는 바오어세라는 애인데 정원을 만드는 새로 유명합니다. 색깔별로 노란 꽃은 여기다가 파란 열매, 초록색 잎사귀, 얘가 다 꾸민 거예요. 하나씩 다 뜯어와가지고 이렇게 까치같이 찢듯이 정원을 꾸며요. 그리고 동굴이 이렇게 돼지꽃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기둥입니다. 이 뒤에 뚫려 있어요. 암컷이 이쪽으로 들어와도 되고 이쪽으로 들어와도 돼요. 이 뒤가 이 동굴 안쪽이 뭐냐면 일종의 섹스룸입니다. 섹스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섹스하는 장소의 입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놔요. 정원을. 그러면 이 정원을 아주 잘 만드는 새는 하루에 그 섹스를 하는 암컷의 숫자가 50마리에서 100마리까지 하루에. 이거 잘 못 만들면 하루에 한 10마리 미만 이렇게 그 특정 번식일 때. 이게 그것이 암컷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암컷 본능은요 기본적으로 궁전이 있는 왕자를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왕자가 아닌 상대를 하기 싫어해요. 그게 암컷 본능이에요. 그래서 현관을 딱 열면 꽃밭이 쫙 펼쳐지면서 정원이 있어야 돼. 정원수가 딱 있어야 돼. 갔더니 성벽이 너무 튼튼해. 이렇게. 성벽이 튼튼한 도둑이 아무도 못 들어올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멋진 남자가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남자 내 건 거죠. 그 순간에. 그 남자만 보이고 딴 남자가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암컷 본능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왕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돼요. 다른 전략. 왠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멋지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구사하는 게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쟤네들도 노래를 되게 잘해요. 쟤네들은 모든 걸 갖추고 있죠. 궁전하고 노래까지 잘합니다. 야, 그걸 잘할수록 노래 잘하고 그 멋진 궁전을 가지고 있을수록 암컷들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 다른 그 여자가 있다라는 건 신경 안 씁니다. 동물들은. 인간들은 그건 신경 쓰죠. 왜냐하면 그 자원의 배분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떨어질 몇 퍼센트까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제 주로 이제 그 첩들이 하는 고민이거든요. 세컨드, 서드 이렇게 하는 거는 나한테 얼마나 올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동물들은 그게 아니잖아. 왜? DNA만 받으면 끝이니까. 자기 자신이 건강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먹이를 물어다 주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본능을 계속해서 발달시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남학생, 여학생한테 그 연애라든가 결혼에 대해서 팁을 줄 때 꼭 하는 얘기가 본능을 극복해야 된다. 그렇죠? 본능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저런 본능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꼭 왕자한테만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뭔가 인간적인 매력, 뭔가 다른 매력,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기르지 못하면 그냥 놓쳐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미한, 번식에 있어서 여성들이 신미한을 들려내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 나쁜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나쁜 남자. 나쁜 남자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저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남자는. 자, 얘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월세인데 자기 집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월세인데. 이게 나쁜 남자들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카드 빚을 내가지고 브랜드를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혼인빙자 가는 거야. 결혼했더니 빚밖에 없어. 근데 그런데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여성이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기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여성들이 넘어갑니다. 그런 거. 많은 여성들.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와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유사한 것들. 남자들에게 본능이거든요. 이렇게 정원을 꾸미는 게 본능입니다. 자기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예, 과장을 많이 합니다. 뻥을 많이 치고거든요. 땅이 100억짜리 때 1000억짜리라고.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땅이 있는데 이러면서 거짓말을 가봤더니 막 100분의 1 가격이야. 우리 집 가보니까. 그런 거. 그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능을 이겨내는 신미안을 기르도록 여러분들의 딸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딸을.
그 진짜 인문학 교육, 진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예체능 교육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술 교육과. 음악 교육보다는 제가 봤을 때 미술 교육이 조금 더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이 그림을 좋아하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 때 남자 보는 눈도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남자 보는 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예체능 교육이 많아져야 됩니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이 허세가 안 통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대칭 균형 믿음 반복 확장을 좋아하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원숭이 화가가 이 콩고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대칭, 좌우 균형, 리듬, 반복, 확장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원숭이도 이런 그림을 좋아해요. 이 원숭이 그림도 아주 비싼 가격에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게 리듬이 흐트러진다거나 대칭이 흐트러졌다는 얘기는 부정맥이 왔다라는 신호죠. 부정맥.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남자든 여자든 어떤 새가 노래를 부르는데 얘가 박자를 못 맞춰. 박치야. 그러면 판단을 할 때 건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심장박동 소리가 리드미컬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렇게 연관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치하고 멈치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이 많이 깨지는 것도 인기가 없는데 이건 좌우 대칭 문신이라는 사람의 조각품이죠. 빨리 사진 교체해야 되는데 제가 찍은 사진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직접 문신 작품을 찍어온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의 미학은 생명을 다룹니다. 주로 생명, 먹을 것, 날개 이런 거. 그때 이 대칭이 약간 깨진 것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얼굴이 좌우가 약간 달라요. 그것 자체가 역동성과 생명성을 상징합니다. 내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근데 그 좌우 대칭이 조금 많이 깨지잖아요.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인기가 확 떨어져요. 그건 뭘 상징하게 되냐면 질병을 상징하게 됩니다. 기생충하고. 좌우 대칭이 많이 깨지게 되면 기생충에 감염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동물이나 인간. 그래서 그 개체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죠.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성형수술을 할 때는 첫 번째 좌우 대칭을 맞추는 쪽에 일단은 투자를 하라. 그게 가장 저렴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김태희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얼굴에서 좀 균형이 좌우가 좀 안 맞는 부분을 살짝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만 쌍꺼풀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주는 거죠. 쌍꺼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가장 저렴하게 매력도를 올리는 비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경화 안도를 좋아하더라. 이 8가지를 좋아합니다, 일단. 아니, 동물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아까 참 넘어갈게요. 왜냐면 목차까지 가려면 한참 걸려서 넘어가고요. 그럼 이거는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받고 싶어서 빨리 2개만 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어린이가 처음에 낙서를 할 때 이런 처음에는 점선면으로 가는데 이렇게 점 찍고 찍 긋고 하다가 찍찍찍 하다가 동그라미도 하고 이렇게 가요. 지렁이처럼 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도형이 어느 순간 도형하고 이런 어떤 십자가 이런 표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단일 폐곡선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세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포.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러스 같은 느낌이고 이게 이제 진짜 세포고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걸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죠. 그 다음에 결정, 광물질 이런 모양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복잡해지다가 이제 사람이라든가 꽃, 해파리, 집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죠. 근데 어린아이가 자기 그림을 발달시키는 순서하고 생명체가 진화하는 순서가 일치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신의 그 창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있어요, 저는. 예. 지성이 발달하게 되면 더 고등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바이러스 이런 거 하다.
이제 이 친구는 휠체어에서 얼마 전에 스타킹에도 나오고 뭐 강연 백고씨도 나오고 김영우 씨인데 여기서도 아마 초청해서 강연할 만한 그런 강사인데요. 저랑 잘 알고 지내는 동생인데 인간이 이제 동물과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까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심리학을 발달시켜야 하는가를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끝내는 겁니다. 자, 일단은 굴뚝을 보면요, 터키의 건축 양식인데 터키의 부자들은 굴뚝을 4개나 5개를 짓는데 실제로 쓰는 굴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굴뚝 디자인이 이게 더 비싸고 이게 좀 더 싼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한 달 정도 걸리고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굴뚝 하나를 짓면서. 그런데 굴뚝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시욕이에요.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저 굴뚝에 몇 천만 원을 인건비를 쏟아부으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굴뚝을 지을 수 있고 나는 그 집에서 산다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핸디캡 이론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그만큼 에너지를 써도 돈을 써도 남아도는 돈이 많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돈을 잘 쓰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사기꾼 그 나쁜 남자들이 처음에만 돈을 잘 써요. 나중에 여기서 몇 번 자고 나면 그때부터 돈을 안 씁니다. 예. 그런 식의 이제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이거 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본능인데 돈을 잘 쓴다는 건 뭐냐면 은행에가 돈이 많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얘가 재산이 많을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빚인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은. 그게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그게. 그래서 뒷조사는 참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 본능이 인간한테 있는데 동물들도 이게 위로 팔딱팔딱 뛰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사자나 그 맹수한테 주는 신호가 뭐냐면은 나는 힘이 남아돌아. 너가 나 쫓아와봐야 못 잡아. 이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사냥을 딱 개시했을 때 영양이라든가 이 사슴류는 폴짝폴짝 뜁니다. 아니 빨리 도망가야 될 텐데 도망을 안 가고 위로 뛰어. 높이 뛰기 경쟁.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쫓지 말라. 나를 표적으로 삼지 말라. 그게 사치입니다. 사치. 일종. 도망가는 게 좋은데 자기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피식자로. 그러면 실제로 높이 뛰는 사슴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슴. 왜냐면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접근 안 해요. 실제로 생존율이 높아요. 높이 뛸수록.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높이 뛰기 선수가 될 거예요. 이게 동물 세계 보면 나오죠. 그리고 얘네들 꼬리, 공작하고 얘네들 열대어들 왜 꼬리를 이렇게 만드냐면 나는 꼬리가 이렇게 넓고 화려한데 그런데도 나는 잡혀먹지 않아. 몸이 빠르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이 꼬리를 물어뜯거든요.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은 경쟁자니까. 내가 내 꼬리를 물어뜯으면 얘는 암컷한테 인기가 없어져. 그리고 내 꼬리는 남겨놔. 그러면 암컷들이 나한테 많이 와. 그런 경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가면 수레바퀴를 이렇게 장식해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게 흙이 묻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내 차를 닦아주는 놈이 나는 따로 있어. 그거예요. 내가 안 닦아. 손톱은 뭐냐면은 손톱은 중국 귀족들이 길렀는데 저게 암시하는 건 뭐냐면 난 험한 일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손톱을 길게 붙이는 그 본능이 있잖아요. 손들이 이게 손톱을 꾸미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공주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야 나는 공주야. 나 평민 아니야. 손톱을 꾸미면서 기분이 되게 좋죠. 네. 우리 DNA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난 공주 된 것 같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동물적인 핸디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걸 경쟁하는 것도 남성들끼리 새롭게 현대화된 동물적인 핸디캡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술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다음날 아침에 금방 회복돼. 간이 건강하다는 걸 막 보여주고 싶은 거야. 여자하고 자기 경쟁자 앞에서. 그래서 담배 피는 것도 이 본능에서 비롯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도 폐암이 안 걸려. 건강해. 달리기 잘해. 담배를 팍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가 분명히 해로운 줄 알면서도 왜 인간은 거기에 중독되는가?
핸디캡, 즉 사치를 부림으로써 돈의 사치와 건강의 사치를 부림으로써 자기가 더 돈이 많고 자기가 더 건강한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본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 그런데 이제 더 성숙한 인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인데 자기 예술을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나 휠체어 댄서가 되겠어. 교통사고 25인가 6살에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용을 하는 그 파트너를 만났는데 둘이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면 나의 이상형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왜 동물들한테 없는 뭔가 숭고한 거, 영혼성을 아름답게 보는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동물하고 다르죠. 거기서 딱 구분이 됩니다. 인간은 저는 이게 신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신의 속성.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금 시대는 신미함을 전달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죠. FTA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대공원에 구경을 딱 갔어요. 근데 FTA 보면은 여기 사자가 있고 늑대가 있는데 FTA는 그 울타리가 사라진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을 얼마든지 인수합병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놓은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의 자본주의는 그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신자유주의는 다시 정글이 된 겁니다. 다시 정글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발달시켜온 이유는 뭐냐면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발달시켜온 겁니다. 그 본능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머님들 스스로, 우리 여성들 스스로 자기가 신미화를 발달시키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그걸 발달시킬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정글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보는 눈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지금 창조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이 무기가 되고 특허가 무기가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성적을 올리는데 여러분 너무 몸에 들지 마세요. 공부법 강의 제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직접 해드릴 테니까 너무 몸에 들지 말고. 동기부여는 부모가 하면 우리나라의 95%는 실패합니다. 왜냐면 이미 심리적으로 부모와는 적대감도 있기 때문에 적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반대로 합니다. 청개구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라라면 하기 싫어 마음속으로는 더 안 돼요. 그런 어떤 무서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분에 마이크를 넘겨줘야 돼요. 지금 한 8분 남았습니다.